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입니다. 북한군 병사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살펴볼 것이 JS 남쪽 나무에 북한군 총탄이 박혀 있다라는 거는 우리 쪽을 향해서 일단 총을 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북한 기순 병사를 추적하던 북한 군들이 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예. 그 JSA 남측, 우리 측에 있는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한 20m 정도 떨어져 있는 예. 밤나무에 예. 총탄 하나가 박혀 있는 게 우리 군들이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이 총탄이 북한에서 자주 쓰는 AK 소총의 총탄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날 귀순하는 과정에서 이제 박힌 것인지 아니면 뭐 그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치료받고 있는 병사의 뱃속에서 예. 이미 총탄이 발견이 여러 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총탄과 이 나무에 박혀있던 총탄이 같은 것인지 지금 군 당국이 대조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단계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동일한 총탄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유엔사에서 그 상황을 다 사진으로 찍어서 예. 일단 북한에게 정전협정 위반에 예. 대한 근거로 가지고 위반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 어제 저희가 잠깐 짚어드렸는데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 지역을 넘어왔다가 우왕좌왕하다가 다시 올라갔다고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직접 본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지금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북한군 추격조가 4명이었고 귀순병사는 1명이었잖아요. 그 차에서 내려서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보여주실 텐데 차가 그 도랑에 빠지면서 더 이상 차로 도주할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차를 타고 오다가 이제 추격조들이 보면서 이제 따라가요. 북한 군들이 따라가는데 저렇게 도주를 하다가 이제 또랑에 걸리니까 바로 이제 뛰어서 도주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따라와요. 뒤에서 이제 따라오는데 막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귀순병사를 따라가던 한 명이 좀 앞질러서 따라오던 사람이 있었는데 저 군인이 오다가 뒤에서 이제 소리를 들은 거예요. 뭐라고 하니까 예. 아닌가 보다. 여기가 넘어왔나 보다. 하고 멈칫 우왕좌왕 하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장면이 거의 한 3초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3초 사이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데요. 넘어온 거리는 한 대략 3m에서 4m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3, 지금 4m. 보시면 지금 저희가 임의로 빨간 선을 그어놨지만 실제로 JSA에 가면 저런 선이 없습니다. 어떤 선도 없어요. 그 선을 가로지르는 금방 그 전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군사정전위원회의 건물이거든요. 저게 저 파란색이 건물이에요. 저 건물을 기준으로 저 남과 북이 저 건물을 양쪽에 똑같은 면적으로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저 건물의 정중앙이 군사 분계선인 거예요, 그냥. 선이 따로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CCTV에서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지만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일단 유엔사는 한 명이 넘어왔다가 멈칫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선은 그어지지 않더라도 이 건물을 보면 어느 정도 내가 넘어왔구나를 판단할 수 있을 거는 같긴 한데 어쨌거나 총알도 넘어오고 넘어왔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측의 대응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대통령도 이 부분은 지적은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정전협정에 따르면 저런 식으로 지금 총탄도 넘어오고 사람도 넘어온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1차로 경고 방송을 하게 돼 있고요. 2차로는 경고 사격을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어떤 조치도 지금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유엔사에서는 당시 상황을 CCTV로 다 보고 있었지만 이게 우발적인 상황. 그러니까 뭔가 고의를 가지고 우리 쪽에다가 총을 쏘거나 고의를 가지고 넘어온 상황이 아니라 이게 한 3, 4초 만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뭔가 대응 사격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상황을 정리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논란이 커지는 이유가 저 당시에 저 JSA에 우리 군 병력이 6명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랬다면서요? 그건 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JSA에 배치하고 있는 병력은 100명 정도 되고요. 상시적으로 배치되는
인원이 이제 100명 중에서 돌아가면서 번갈아서 하는 건데 보통 JSA 관광을 하는 날 예. 그런 날은 경계태세를 좀 강하게 해서 30명이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관광이 없으면 예. 평상시 때에는 저렇게 6명만 초소가 총 2개 있는데요. 각 초소별로 3명씩 근무를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전날이 정기 휴무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관광이 없이 이제 예. 아무 일 없이 이제 평상시의 날, 평시 때여서 6명만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3, 4초간 총격이 뭐 40여 발 가까이 총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바로 그 현장에 우리 군 초소의 6명의 병력들은 숨죽이면서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글쎄요, CCTV 공개 여부를 두고 어제 공개할 줄 알았더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우리 군이 이 공개를 꺼리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유엔사에서 일단 공개하기로 결정을 하고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는데요. 이제 국방부로 전달을 해줬어요, 유엔사에서. 그랬는데 영상을 보니까 26초 분량. 예. 그러니까 당시 상황은 거의 뭐 40분에 걸쳐서 일어났잖아요. 구조하기까지. 그런데 26초 분량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예. 그 군사분계선을 넘었을 수도 있는 그 순간. 예. 그 순간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사에서 합참으로 넘겨준 영상에는 예, 그렇습니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만 공개하면 이 공개 자체가 굉장히 휘발성이 큰 사안일 텐데 그렇죠. 예. 이걸 지금 공개하면 분량도 너무 짧고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은 다 빠져 있어서 오히려 더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예. 국방부에서 유엔사를 설득했던 것 같고요. 유엔사에서 그 뜻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분량을 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는데 예. 지금 상황은 거의 뭐 아예 무기한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렇다면 애초에 공개하려고 했던 26초 분량만이라도 좀 공개를 해달라라고 그렇죠. 예, 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기 연기됐으니까 언제 나올지 이게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러면 이 북한군 병사의 신분도 어제 조금 국회에서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에서 국회에 출석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예. 귀순 병사를 20대 중반으로 특정을 했고요. 뭐 예상했던 것처럼 JSA 소속의 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에서 뛰어내려서 맨몸으로 달려오잖아요. 예. 그러는 바람에 이제 뭐 군복이나 이런 데 소지품이라는 게 좀 특별한 게 없었고 뭔가 무장 상태도 아니었고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지금 이렇다 할 반응도 이제 눈에 없죠. 띄게 예. 이제 잡히는 것들은 없다라고는 얘기했는데 이제 전문가들은 그 군 안에서 이제 대대적인 어떤 경위 조사와 예. 그리고 그 지도부 문책들이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